우선은 조회수당 수익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이 컨텐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구매력이 있고 그런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가 광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말투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감성과 심지어는 BGM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6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익화 채널은 이제 2개밖에 되지 않긴 합니다만 2019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2년이 넘었는데 업로드한 영상 개수가 200개가 넘어갔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콘텐츠들이 다 수익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콘텐츠들은 수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많은 콘텐츠들은 초반에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봐주시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며칠 사이에는 거의 뭐 사장되는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고요. 지속적인 수익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상 하나당 발생하는 수익이 생각보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데 대충대충 만들 수도 없죠. 이제 하나 만드는데 최소 뭐 하루 이상은 소요가 되게 되면 하루 분량의 인건비가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에 스텝까지 있다고 치면 스텝들에 대한 비용까지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n분의 1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수익이 좋을 것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제가 2개 이상의 수익 채널을 돌려봤을 때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콘텐츠, 어떤 성격, 뭐 주제, 콘텐츠를 풀어나가는 방식, 단순하게 뭐 썰을 푸는 이런 노하우 정도의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어려운 내용으로 분석을 하는 기법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느냐, 좀 더 전문성 있는 데이터 시트를 제시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데이터 프리형 진행을 하느냐, 주제 자체가 많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조금 좁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익률이 나은지, 결국 광고 수익인데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광고 단가가 높은지,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청자의 성비도 중요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어떤 것이 더 수익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콘텐츠를 했을 때 조회수당 몇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수익 채널에서 컨텐츠 몇 개를 뽑아서 솔팅을 한번 해봤는데, 우선은 조회수당 수익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이 컨텐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선은 첫 번째, 분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건축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본인이 한번 타겟을 정한 이 분야는 이 채널의 일관성만 지켜준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봤을 때 모아지는 특징들이 보이진 않아요. 두 번째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진행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하우를 그냥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 진행 방식이 있죠. 브이로그라든지 그냥 앉아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별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물론 스크립트를 준비는 하겠지만 뭔가 엄청난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든지 뭐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없는 컨텐츠, 이제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전문적인 데이터들만 들어가는 컨텐츠보다는 이 조언하는 방식, 대담하는 방식, 브이로그 방식으로 제작되는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수익이 전반적으로 다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에스테이트 채널에서 다루는 방식이 이 도시 정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식의 컨텐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컨텐츠들을 뽑아놓고 보면 수익률이, 자, 조회수 한 회당 1.3원에서 2.6원 정도 수준밖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광고 수익만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100만 조회가 됐을 때 130만 원에서 이제 250만 원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막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시청자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 다음에 너무 데이터 위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이제 듣기 편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이 조회수당 수익이 의외로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회수당 5원, 뭐 많게는 10원까지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100만 조회수가 나왔을 때뭐 5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게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이 전문성인데, 초반에 채널에 대한 그 타겟을 설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할 거냐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물론 엄청난 조회수를 통해서 이 광고 단가가 낮더라도 엄청난 조회수를 내서 수익을 발생하겠다, 이제 박리담회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지, 아니면 뭐 자극적인 컨텐츠를 가져간다라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 이제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조회수당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이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조회수를 많이 내줘야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폭이 좁더라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함축적이고 내용이 영양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회수당 수익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회수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고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돈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조회수당 수익이 1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100만 원 벌려면 100만 조회수가 돼야 되죠. 이제 근데 워낙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장 안에는 이런 컨텐츠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선택해서 이제 보게 하려면 결국은 자극적인 어그로를 끈다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건축법상의 용도의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수익을 내는 절차라든지 경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볼 사람이 좀 적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컨텐츠 같으면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도 조회수당 수익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높은 수익을 굳이 내가 유도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굳이 컨텐츠에 대한 방향을 자극적인 방향으로 굳이 끌고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과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사이트는 넓은 사람들 타겟을 하기보다는 관심도가 좀 적더라도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다루는 것이 조회수당 수익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청자 계층인데요. 유튜브 상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나이대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에서 17, 18에서 24, 25에서 34, 35에서 44, 45에서 54, 10대, 20대, 그 다음에 30대, 정확하진 않지만 분류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어떤 시청자층이 가장 많은 컨텐츠에서 수익이 가장 높냐면 이 만 45세에서 54세 쪽입니다. 물론 이제 채널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45세에서 54세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계층이냐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 간부급이죠. 만 45세이기 때문에 조금 늦으신 부장 혹은 임원 혹은 조금 일찍 퇴직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사업체 대표님이시라든지 뭐 이 정도의 연령대의 시청자층이 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연령대의 시청자층이 좋아할 만한 주제, 좋아할 만한 방식,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수익률이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시청자 성비인데요. 시청자 성비는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차이인데,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고수익 컨텐츠와 저수익 컨텐츠의 구성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남성 시청자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여성의 시청자 비율이 40% 이상 되는 컨텐츠가 조회수당 수익 단가가 최소 5원 이상이 나오고요. 만약 이게 무너지면
무너진다,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성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조회수당 수익 단가는 더 떨어집니다. 2원 이하가 나오고요, 1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회수 하나당 진짜 1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성 시청자가 시청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중간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8분이 넘어가는 콘텐츠인 경우에는 인터미션 광고가 들어가죠. 이제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데, 중간 광고는 어쨌든 보던지 아니면 넘기던지 한 번은 건드리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고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여성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 중간 광고 이상을 지나갈 때까지는 시청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 광고 로직에 따라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하고의 이 광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게 되는 광고 단가가 좀 더 비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전반적인 수익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 수익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 고객 중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주제라든지, 특히 남성 유튜버인 경우에는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그런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뭐 혐오를 줄 만한 그런 용모를 꾸미지 않는다라든지, 코털이 삐져 나와 있다라든지, 세수를 안 한다라든지, 머리를 안 감고 촬영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성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들어가 주는 것이 아무래도 주 시청자층의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고요. 이제 조회수당 수익은 이제 제 채널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최악의 조회수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컨텐츠들은 데이터 중심으로만 어렵게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원대, 좀 많이 나오면 2원대, 그렇게 하면 100만 조회가 나와봤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준밖에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100만 조회까지 나지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 컨텐츠들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풀어가지고 조언하는 형태로 좀 쉽게 접근하는 이런 컨텐츠들 위주로 해서 조회수당 수익이 5원에서 많게는 15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나오는 컨텐츠는 조회수당 수익이 한 10원 정도 됩니다. 10원 정도 되면 100만 조회수가 됐을 때는 이 수익이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컨텐츠가 만들어내는 수익이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컨텐츠를 1년에 한 5-6개 정도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수익형 유튜버로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남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이건 취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취미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영상을 채택을 한 건데요. 하드디스크 속에 엑셀 형태로 잠들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죽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보는 것도 유튜브를 찾아보고요. 특히 제가 만든 영상들에서 데이터를 대부분 이제 받아오는데, 이런 데이터 전달형 그 영상은 수익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고 한번 소화를 해서 쉽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구매력이 있고, 그런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가 광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5세에서 54세 사이에 연령대가 관심이 있을 법한 주제를 다루고, 그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말투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감성과 심지어는 BGM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뛰어들었으면 이 분야에서 성공해서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하시고 싶은 거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하자고요.